다음은 정치권 소식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정치권 소식 중에서도 역시 단연 톱뉴스는 이른바 비선 실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일단 최순실 씨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 현지에서 배재학 특파원이 최순실 씨의 흔적을 쫓아가 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북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외진 마을. 비덱과 더 블루케이 독일 법인의 주소지입니다. 그런데 호텔 건물입니다. 비덱이 지난 6월 사들인 삼성급 호텔 비덱 타운하우스입니다. 계세요? Excuse me. 저희 SBS에서 왔습니다. 현지인들은 한국 국가대표 승마 선수들을 위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Ich habe mehrere schon hier gesehen, aber kein Kontakt so. Olympiamannschaft, Nationalmannschaft der Reiter von Korea. 이 호텔을 매각한 전 주인 측도 최순실 씨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Kennen Sie diese Frau? Ich glaube ja. Aber warum? Wird sie gesucht oder was? Sie ist Besitzerin, oder? Das weiß ich nicht. Ah, okay. Das kann ich Ihnen nicht sagen, aber ich 최순실. glaube, ich habe sie schon mal gesehen.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을 돕는 지원 인력의 숙소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부터 한국인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 호텔은 간판까지 아예 떼놓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호텔 홈페이지에 소개된 호텔 대표는 크리스티안 캄플라데, 유라 씨의 승마 코치입니다. 그의 이름은 최 씨와 딸 유라 씨가 주주인 비덱의 기업 속에서에서도 유일한 직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Kennen Sie Frau Chong? Ja, kenne ich wohl, ja. Ja, am Telefon ist das immer blöd. Und das Problem ist, ich bin diese Woche nicht so wirklich erreichbar. 훈련장은 숙소에서 30km 거리. 정유라 씨가 최근까지 훈련했던 호프구트 승마장입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예고호프 승마장에서 훈련을 했고 올해부터는 이곳으로 옮겨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유라 씨, 훈련하던 말,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종족을 감췄습니다. 독일 슈미튼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이 자리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만호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배재학 특파원이 다녀온 곳은 이제 독일 현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가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추가로 돈을 모으고 이 돈을 자신의 개인 회사에다가 쓰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건데요. 그 개인 회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덱과 더 블루케이. 독일 현지 법인도 있다고 독일 현지에 호텔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배재학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 사실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뭐 눈만 뜨면 매일처럼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동관 수석은 그 최순실 씨 관련한 의혹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뭐 솔직히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그 4년차 대통령 임기 4년차에 뭐 거의 주기적으로 이런 뭐 친인척이나 뭐 측근들 비리 의혹이 나왔지만 그 요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큼 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질적으로 뭐 양은 잘 모르겠지만 양도 양이지만 질적으로 건강치 못한 그 사안은 없었던 것 같다. 왜냐? 그래도 과거에는 다 저 사람이 왜 핵심 실세인가에 대한 무슨 그것도 납득이 좀 가는 일들이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아들이라든가 아주 뭐 대통령을 만든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형님이라든가. 근데 이분이 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전에도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로 이건 그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해서 문제되는 사람 처벌하라고 얘기해야 마땅한 일일 뿐 아니고 여기서 조금 이제 뒤에 뭐 좀 더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은 저는 바로 이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의 기능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왜? 다시 또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가 되는 뭐 본인의 건가요?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이 정도 사안이면요. 저희도 뭐 이제 일할 때 보면 각지에서 정보가 다 올라옵니다. 사실은. 뭐 정보기관, 사정기관에서. 근데 그러면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눈과 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눈과 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도 그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민정 기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 청와대를 지키는 이 중요한 기능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그냥 충견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워닝을 해야 되는데 워닝을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시키는 일만 이거 해 그러면 가서 하고 저거 해 그러면 가서 하는 그런 기능으로는 그 자기 책임을 다한다 하기 어렵다. 뭐 기회가 되면 거기까지 얘기하고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을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관련된 의혹과 해서 그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뉴스 속보 자막으로 좀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박근혜 대통령 발언 저희가 편집을 해서 자세히 전해드릴 거고요. 김만호 원장께서는 뭐 제가 양파 껍질처럼 좀 매일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물론 다 확인된 사실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제기된 의혹 가운데 어떤 부분에 관한 의혹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확인되기까지 좀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제는 이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 연설문을 손봤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제는 의대 총장이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전에 미래라이프대학 관련 얘기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결국은 정유라 학생 관련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대 130년사에서 이런 정권하고 관련된 문제, 정권의 실세하고 관련된 문제 가지고 학교에서 총장이 사퇴하고 교수들이 전부 집회라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한류, K-팝 이런 것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 모든 비리에 K자가 붙어가지고 정말 K-팝 해가지고 K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이러다가 거기까지 망가뜨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한두 가지가 좀 아니고요. 아까 이동관 수석이 잘 지적하셨는데 역대 정권 말기 때마다 측근 비리가 터지곤 했었는데 정말 이런 류의 지금의 측근 비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무슨 근대 시대도 아닌 것 같고 정근대 시대에서도 특히 폐쇄된 왕조에서 나왔던 사건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50년대 말에 있었던 이강석 사건 이 정도로 볼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지적하셨지만은 자제분들이 물은 인사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비리가 터졌다거나 그런 정도인데 국가정책 자체에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같이 개입이 돼가지고 해왔었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창조경제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창조경제 추진단장을 누가 맡았습니까? 차은택 씨가 창조경제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최순실 씨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박근혜 정부 자체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 인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차은택 씨가 아마 미르재단의 실력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는 고영태 씨가 또 최순실 씨의 핵심 측근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고영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면은 지난 2013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공식 자리에 들고 나온 가방을 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가방이다. 이런 주목을 받으면서 바로 저 가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이동관 수석도 가방 잘 모르시죠? 저 가방 몇 가지가 좀 소개가 됐습니다. 손가방도 있었고. 손가방도 있었죠. 클러치라는 거. 이렇게.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큰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손가방도 있고 핸드백도 있고 조그만 파우치라고 하는데 좀 들고 다니는. 클러치. 예, 클러치. 클러치라는 용어도 알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야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고영태 씨가, 저게 지금 나오는 게 그 클러치라고 하는 건가요? 네, 조그만? 손가방. 조그만 손가방. 네. 근데 고영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더니 잠시 전에 CG에서 좀 시청자분 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펜싱 국가대표 선수였다고 해요. 그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로 나가서 단체전 금메달도 따고 그런데 패션에 소질이 있었는지 2008년에 가방업체 빌로밀로를 설립해서 그 이후로 패션 업계에서 활동을 해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들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일단 패션 업계 자체로서 그렇게 명망 있게 성공하지는 않았다고 그러고요. 유명해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백을 들고 있으면서 누가 가지고 있나 이걸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둘 간의 직접적인 어떤 계기로 만났었는가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아주 나이 차이가 꽤 있지만 아주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소개했던 오히려 문화예술계 실세라고 황태자라고 알려졌던 차은택 씨도 오히려 고영태 씨를 통해서 소개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최순실 씨 옆에는 오히려 고영태 씨가 있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서로 간에 어느 취재에 따르면은
그동안에 청와대 연설문 관련 논의를 할 때도 사실은 고영태 씨하고 상의를 했던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승마, 펜싱, 또 스포츠, 마사지, 이런 게 우리나라 정책의 지금 핵심 부위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의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승마가 지금 나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순실 씨의 딸이 또 승마 국가대표 선수고 이화여대 특혜로 입학을 한 것 아니냐, 학점 받을 때 특혜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져가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저는 대통령 연설문을 손을 봤다, 이런 주장을 고영태 씨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무슨 이 연설문을 만들 때 이런저런 카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 분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특히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전문가들한테서 이제 그 내용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연설 기록 비서관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걸 이제 비선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채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말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옆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연설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청와대 갈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별개로 하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무슨 고구마 줄기처럼 그냥 뭐 대학에서부터 무슨 관청 심지어 뭐 그 사정기관까지 걸쳐서 지금 뭐 고구마 줄기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의혹이 한 중심에 있는 인물이 도대체 왜 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명확하게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사람 개인 문제로 이제 슬쩍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개인 문제로 이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모은 경위라든가 또 그 승마협회 저번에 조사할 때 무슨 문제 돼가지고 그것도 결국 이제 지금 딸 문제였겠죠? 강제 퇴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심지어는 이제 이런 무슨 가방과 연결된 사람, 뭐 심지어 마사지 센터 연결된 사람, 게다가 오늘 뭐 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지금 거기 3급 비서관 채용 때 말썽났던 그죠? 피트니스 담당하는 3급이면 정부 부처에서 최소한 25년 이상 일해야 되는 사람이 갖는 자리인데 난리가 났었죠?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최순실 씨와의 지금 연계 고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최순실 씨가 다니던 호텔 VIP 담당이라는 건 저희도 뭐 어설프게 좀 다녀봤지만은 그 사람 하나하나를 다 꿰고 가깝게 하는 분이에요. 돈도 비싼 회원권이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에 최순실이라는 분, 최서원으로 바꿔서 얘기할까요? 그분이 있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 나갈지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참 걱정된다 그런 것은 여기서 꼬리를 자르려면 싹 도려내야 되는데 꼬리만 자르려고 그랬다가는 이제 몸통까지 번지게 생겼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동관 수석 말씀하실 때 청와대 반응이 사실은 한결같았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이 이런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라고 하면은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 얘기는 말이 되는 소리냐.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는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관련해서 또 보도가 나왔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는데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 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왔는데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입니다.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해외 순방 과정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문화융성을 위한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어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한류 문화 확산과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 재단이 시작할 때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듬고 숙고해서 문화와 어려운 체육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서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업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출연해준 재단이 오직 우리 문화가 세계에 확산되어 사랑을 받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체육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 어떤 누구라도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본인이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직접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친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 의사에 찬물을 끼얹어서 기업들도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두 재단이 거듭나서 또 감독기관이 감사도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해주고 두 재단이 어쨌든 간에 그 체육 인재들, 문화 인재들을 발굴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만호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동안에 청와대가 해왔던 입장하고 정반대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민간 영역에서 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논란,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심에 서서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의 두 축을 가지고 지금 해왔던 중요한 정책이었었다. 과거 시대에는 이게 관주도로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정부, 관은 지원을 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순수 민간이 했다기보다는 비선 실세가 주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비선 실세가 주도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뒷받침해준 이런 거였는데 상당히 인식이 다른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또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 이거 무슨 얘기죠? 어려운 인재들을 키워서, 체육 인재들을 키워서 해외 시장 무엇을 개척합니까? 혹시 최순실 씨가 이것도 교정 봐줬나요? 우리 김만호 원장님이 너무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많은 SNS상의 반응이 저는 딱 예상이 되는 게 어려운 체육인 하니까 최순실 씨의 딸 정모양, 네. 그 정유라 양인가요? 정유라. 그분을 또 지칭하는 거냐, 어려운 체육인이 그런 사람이냐, 또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저도 조심스러워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해명할 사안이 아니에요, 우선은. 대통령은 엄정히 수사해서 처벌하라 하면 되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음에 모금 과정에 문제가 지금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모금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결과뿐 아니고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돈 낸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제 귀에도 다 들어왔거든요. 당연히 들어오죠. 뭐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걸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뭐 가이드라인도 아니고 게다가 왜 지금 우리 김만호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에는 민간 영역에서 알아서 했던 일을 갖고 이제는 본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납득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계속 걱정된다고 얘기한 거는 여기서 해명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단호하게 하셔야지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다라는 식으로 여태 그런 일이 많았죠. 그죠? 의혹과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부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동생 문제라든가 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지 뭘 그러느냐 하는 식의 그 논리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지금 요번에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조금 좀 걱정이 됩니다. 그 인신공격성에 대한 문제 지적이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의 성향도 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인신하고 관련된 지적은 주로 최순실 씨 관련된 인신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왜 지금 엄호를 해주는 겁니까? 저는 뭐 계속 갈수록 정말 계속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두 분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입장을 직접 밝혔지만 논란이 정리되기보다는 오히려 논란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시각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동관 수석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건 어쨌든 이동관 수석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 점을 저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고 또 하셨으니까. 제 개인으로서는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지득하고 있는 얘기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이건 검찰 수사가 어쨌든 간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우병우 수석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뭔가 변화가 시도되지 않고는 검찰의 방향도 갑자기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까 민정수석의 역할을 얘기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 민정수석이 그걸 커버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추정이 자꾸 강화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를 저희가 조금 처음에 배재학 특파원이 현장 찾아간 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자금을 그쪽으로 빼돌리려고 했고 쓰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만 확인하면 금방 검찰이 확인만 하면 금방 드러날 거예요. 자금 유용이나 이런 자금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자금 부분. 유용의 시도는 있었지만 아직 그 집행이 안 됐으면 밝힐 길이 없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하고요. 어쨌든 뭐 페이퍼 회사든지 어쨌든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금방 드러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분명히 최순실 씨하고 그 딸이 이사로 등재가 돼 있는 그런 그 자료들도 나왔고 또 하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 이사들이 중복해서 개인 재단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럼 같이 연루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쌍둥이 회사 아니냐, 쌍둥이 재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고요. 또 하나 이화여대 입학과 학점 받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이 부분은 이제 이대 총장이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이대 교수회는 계속해서 우리도 그 조사에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교육부나 이런 데가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마침이요, 일산 킨텍스에서 박근혜 대통령 행복교육 박람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조했던 말이 뭐였느냐. 교육을 통해서 평등한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최근 정유라 양 사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해주지 않고 이른바 흑수저 금수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교육이 공평한 기회를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이대에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이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입술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자금 유용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강조를 하면서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어쨌든 간에 문화와 어려운 체육인들을 위한 재단이었던 만큼 잘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달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의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 오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정리되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시각들을 보여주셨어요.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에도 계시고 그랬으니까는 이게 정권이 어떤 후반부로 갈수록 가면은 왜 꼭 이런 일들이 이런 의혹들이 언론에서 가령 아직까지 뭐 사실로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는 제기가 되고 정권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여러 정권에 저도 청와대 출입 때 보고 지켜도 보고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우선은 그 4년차 때쯤 불거질 수 있는 그 일들의 그 진행은 이미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까지 권력의 서슬이 살아있으니까 함구하거나 유착하거나 그랬다가 근데 그거를 이제 착각을 하고 이렇게 가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계속 가거든요. 그게 이제 골마 터지거나 이제 폭발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하면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는 시점이 되게 4년 차. 왜냐면 그때부터 이제 힘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나오고 좀 이번에도 보면은 중요한 지금 이상한 증언들은 다 내부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거기 이사했던 사람이 이 연설문까지 고쳤단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4년 차부터는 굉장히 그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서든 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4년 차 신드롬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그냥 우리 정권에서 그런 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착각 아니면 오만입니다. 네.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이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게 아마 한 달이 좀 된 것 같아요. 한 달이 좀 넘었던가. 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 이것은 어떻게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중요한 분기점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태도를 계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은 조만간 전반적인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애초에 문제가 제기됐던 건 최근이 아니라 2년 전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19대 때 아마 대질이 통해서 승마협회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가 당시 일부 제기됐다가 잠잠해 맺었다가 최근 다시 부각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에 호응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할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같이 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이제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 복잡해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정권 말기 때 4년차 때 문제가 왜 불거지냐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하더라도 측근이라든가 가족관계에는 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비리가 터진데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더구나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거리 권력이니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사적인 뭔가 끼어들 소지가 오히려 많아진 것이죠. 그 폐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동관 수석이 짚어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그동안에 어떤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만한 합당한 고개가 끄덕여진 사람들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형님이 됐든 아들이 됐든 측근이 됐든. 물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이번 경우는 더욱더 황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김만은 원장님 견해를 여쭤볼게요. 일반인이 저는 사실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기사를 계속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분명히 현재의 상태는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일반인이죠. 사인이 아닙니까? 사인? 그렇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사인이 비선 실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개인적인 환경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 이제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 어머님 유경 여사가 동시에 이제 고인이 된 시점에 이후에 이제 혼자 생활하는 가정 속에서요. 그랬죠. 더구나 동생, 남동생, 여동생 있는 상황에서 가족 관계도 이렇게 특별하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특별한 환경 속에서 본인의 대통령의 캐릭터도 좀 독특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요. 장점으로 많이 지적됐습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부정 비리가 터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주로 공적으로만 활동할 거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동관 수석 지적처럼 오히려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한 사람들 옆에 끼어가지고 비선 실세 문제가 작용이 되면서 국가적인 전체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목에서 하나만 제가 꼭 짚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항상 권력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거나 그것이 밀실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터져 나올 때는 전혀 상상 못했던 그 대형 사고가 난다는 거를 꼭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최순실 씨를 직접 지칭한 건 단 한 부분도 없어요. 근데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거기까지 직접 언급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렵죠. 또 이 언급을 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오죽하면 지금 화요일 날 하기로 했던 걸 미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고심이 많았을 텐데 저는 기왕 고심을 해서 이 메시지를 내놓으실 거면은 조금 더 국민적 납득이 가능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주변 참모들의 역할을 좀 질타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모여서 어떤 내용의 메시지, 어떤 내용의 사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무, 민정, 홍보 다 모여서 머리를 모아가지고 대통령한테 진언을 해야죠. 네. 변호사 출신 어느 법학 전문적인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을 만약에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의제 자백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법학과 출신 우리 주영진 앵커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정도로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본인이 반박할 만한 상황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은 최근 불거진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침묵의 유죄인 거죠, 바로.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정권의 문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고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최순실 씨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 아마 국회 정론관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복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손학규입니다. 2년여 전 2014년 7월 31일 정치를 떠난다는 말씀을 드린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라남도 강진 만덕산 자락에 있는 조그마한 토담집에 머무르면서 정치라는 짐을 내려놓고 저의 삶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마침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등 나라와 백성을 위해 저술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저도 나라를 위한 책 한 권쯤 쓰는 게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덧 강진살이가 2해를 넘겼습니다. 다산의 18년 유배 생활에 비하면 제가 머문 시간은 너무나 짧고 수백 권의 책을 쓴 다산에 비교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저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다산에게 묻고 다산의 질문에 대답하는 상상의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었습니다. 다산의 눈으로 그리고 저의 가슴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제 부족한 능력을 다해 겨우 완성한 작은 책 나의 목민심서 강진일기를 송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내놓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다산 선생님 얘기하면서 강진에서 2년 2개월여 그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나의 목민심서 강진일기라는 책을 써냈다. 이 책을 써내면서 정계복귀의 명분을 거기서 아마 찾아낸 것 같은데요. 이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복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또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